네, 4월 9일 화요일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통해서 오늘 남은 오후장 대비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에는 양대 지수 모두 빨간불로 좀 오늘 반등이 들어오나 싶더니 그렇죠. 지금 다락 반전했습니다. 내일 또 총선 휴장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가 항상 좀 속상할 때가 이렇게 줬다 뺐을 때 되게 속상하거든요. 오늘 코스닥 지수가 초반에 1%가 넘게 이제 강하게 상승 반전을 좀 했었는데 이제 870포인트 딱 넘어가자마자부터 이제 그때부터 매물이 좀 쏟아지기 시작해가지고 다시 이제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너무 좀 조바심 내지 마시고 어차피 이번 주에 내일은 우리나라가 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이제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잖아요. 맞아요. 선거 끝나고 나면 저녁 때 또 CPI 지표 발표가 있고 다음 날에는 또 PPI 지표 발표가 있고 FMC 의사로 공개가 있어요. 여러 이제 중요한 일정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관 외국인들도 지금 약간 좀 눈치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일정들이 이제 지나고 나야 확실히 이제 금리와 관련된 민감도가 좀 떨어지면서 시장이 좀 강하게 상승 반전을 하게 될 테니까요. 조금 지루하고 힘드시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시장에 이제 바람이 좀 바뀔 때까지 차분하게 좀 기다리면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을 때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차근차근 좀 준비해 나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오늘 오후장도 시장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의 분위기가 돌아설 때 그 흐름에 빨리 올라탈 수 있는 대비 전략을 오늘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스탁벅스 안으로 들어가서 오늘장의 키워드로 한번 네.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어제보다는 나쁘진 않아요. 어제는 진짜 뭐 특히 코스닥 시장에 기관 외국인들이 투매를 너무 좀 심하게 하다 보니까 하락 종목 숫자가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어제와 비교해 봤을 때 조금은 매도 강도가 좀 약해졌다라는 거. 그나마 이제 그게 좀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하나씩 이제 키워드 좀 풀어보면서 오늘 시장 한번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키워드는 테슬라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간밤에 이제 테슬라가 이제 반등을 했어요. 근데 이제 테슬라가 반등을 한 이유는 뭐 전기차 판매와 관련된 이슈였다기보다는 로보택시 때문이었다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제 이슈가 조금씩 살아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고 저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테슬라 주가가 좀 지나치게 좀 많이 빠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 서학개미분들이 원래 가장 좀 좋아하던 미국 주식이 테슬라였는데 최근에는 엔비디아한테 자리를 좀 뺏겼잖아요. 근데 이제 테슬라도 분명히 또 서학개미분들께서는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160달러가 안 깨지고 아무리 악재가 나오더라도 160달러 지지를 좀 받았거든요. 이번에도 160달러 초반까지 좀 밀리는 듯 하다가 다시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본다라고 하면 뭐 세계 자율주행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기도 하고 전기차와 관련된 이제 수요 모델 2가 뭐 안 나온다,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은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모델 2가 출시가 되고 나면 결국에는 또 저가 전기차 시장도 테슬라가 주도하게 될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는 테슬라 주가 지금 정도면 좀 저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쨌든 전기차 관련된 섹터 안에서 이제 테슬라가 좀 살아난다라고 하면 뭐 배터리, 자율주행 이런 종목들이 같이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키워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ACR이라고 하는 이제 키워드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미국 암학회가 시작됐는데 너무 조용하거든요, 지금. 암학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직접 기사를 찾아보지 않으면 네. 별로 관심이 안 갈 정도로 네. 좀 조용한데 그래도 어제는 HLB가 뭐 부분 관해, 완전 관해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급반등이 좀 들어왔었고 그리고 오늘은 알테오젠이 지금 또 8%가 넘게 급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선도했던 대장주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하나씩 저점을 좀 찍고 기술적인 반등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뭐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충분히 저가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큼 가격 만회 시도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알테오젠 주가가 지금 바닥을 좀 강하게 찍고 거래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알테오젠이 살아나면 또 다른 바이오테크 기업들도 동반해서 같이 이제 주가가 회복될 수 있다. 어제 제가 리뷰해드렸던 S바이오메딕스 오늘도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 알테오젠이 이제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다른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도 같이 이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많이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 이제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반도체가 지금 약간 좀 표류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어찌 보면은 굉장히 지금 시장 예상 대비해서 좀 강한 실적, 호실적이 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제도 86,000원 넘어갈 듯 하다가 못 올라가고 네. 오늘도 장 초반부터 조금 이제 약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반도체 종목들이 표류하는 건 업황과 관련된 노이즈 때문이라기보다는 주가가 미리 좀 움직였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좀 될 거예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좀 쉬면서 다른 소부장 종목들도 같이 지금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이런 흐름들을 좀 감안을 해보면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 반도체 업종 안에서도 최근에는 또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했었고 그전에는 또 CXL 관련된 종목들, 뭐 PIN 관련된 종목들이 또 개별적으로 급등세가 연출이 좀 됐었고 그리고 HBM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뭐 한미반도체를 필두로 돌아가면서 또 강한 흐름이 한 번씩들 나와줬었잖아요. 그런 순환매가 계속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받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특히나 비중을 좀 확대할 수 있는 이제 기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반등을 하면서 에코프로 거래가 정지됐고요. 그래서 이 영향의 2차 전지 종목들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AACI,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좀 이슈가 좀 조용했는데 그래도 일부 개별 종목들은 빨간불 나타내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현재 빨간불 켜고 있고요. 또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좀 지지부진한데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는 반도체 순환매 장세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오후장에는 또 성장주 그래도 미리 좀 담아봐야겠죠? 네. 그래서 오늘 오후장 한 줄 레시피는 딱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어차피 시장은 살아난다. 지금 우리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은 게 뭐 네.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도 아니고 기업들이 또 실적이 안 나와서도 아니에요. 뭐 삼성전자가 1조 원 이상 막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오면서 이제 호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전체 시장의 이제 분위기가 좀 둔탁해진 이유는 금리와 관련된 이제 노이즈 때문이었거든요. 뭐 상반기 안에 기준금리 인하가 안 될 거다. 심지어 이제 최근에는 올해 금리 인하가 뭐 한 번밖에 안 될 거다. 이런 얘기들까지 좀 나오면서 금리와 관련된 이제 노이즈 때문에 증시가 이제 좀 출렁거렸다. 근데 정작 미국 시장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요. 나스닥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2%도 조정을 안 받았어요. 유럽 증시도 지난주에 잠깐 조정을 좀 받았다가 오늘 다시 한번 강하게 또 상승을 하면서 최고가 근처까지 다 살려놓는 모습이거든요. 유독 우리 시장, 국내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안에서도 코스닥 시장만 좀 변동성이 좀 강했었기 때문에 투자 심리만 좀 회복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라는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네. 조정을 가파르게 받았기 때문에 반등이 들어올 때도 그만큼 좀 빠르게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이제 코스닥 시장이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약바이오 종목들, 반도체 종목들 조정 시 여러분들이 좀 잘 준비를 해 두신다면 시장이 살아났을 때 그야말로 좀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후장 레시피 세워봤고요. 그러면 남은 오후장에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원샷 스페셜 종목 두 가지를 오늘 또 준비해 오셨으니까 어차피 시장은 살아나니까요. 그 전에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저희가 잠시 후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편입했던 종목들 리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어제 편입했던 에이프릴 바이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강하게 또 상승을 하더니 현재는 상승폭이 조금 줄었습니다. 네. 목표가 18,000원을 제시해 주셨는데 에이프릴 바이오 무난하게 보유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어제도 반등하다가 제가 딱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오후장이 이제 흘러내리면서 음봉 전환이 됐고 오늘도 이제 반등 시도가 좀 들어왔었는데 윗꼬리가 조금 달리고 있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은 아주 강한 거래가 들어오질 않고 있잖아요. 근데 가격은 이제 뭔가 회복되려고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물려있던 매물들이 이제 계속 매물 저항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또 밀리고 바닥까지 이제 수렴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수렴이 딱 되고 나면 큰 거래가 터지면서 추세를 이제 돌려놓는 흐름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오늘 알테오젠도 보시면은 그동안에 이제 블록딜 악재가 나타나고 난 이후에 주가가 그냥 줄줄 좀 흘러내렸거든요. 흘러내릴 때 보면 이제 거래를 탁 줄여놓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나름대로 이제 강하게 반등이 좀 들어오면서 이미 오전장에만 어제 거래량을 벌써 뛰어넘어 버렸거든요. 오늘 아직도 장이 이제 끝나려고 하면 2시간 이상 지금 남아 있는데 거래량이 이제 어제 거래량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상당한 이제 거래량이 이제 수반이 좀 되면서
가면서 물려있던 매물들을 이제 좀 소화하는 이런 이제 과정이 이제 필요한 거거든요.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4월이 되자마자 어찌 보면 이제 3월 말부터 이제 주가 조정이 시작돼가지고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조금 크게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장주 역할을 하는 알테오젠이라든지 HLB 이런 기업들의 이제 추세가 전환이 좀 된다라고 하면 뭐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이런 종목들도 바닥권에서 이제 꿈틀꿈틀 충분히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사파 플랫폼 제가 어저께 설명을 좀 드렸었죠. 약물 이제 몸속에서 약물이 이제 지속되는 시간을 좀 길게 만들어주는 이제 플랫폼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신약 개발하는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뭐 추가적인 기술 이전이라든지 신약 개발과 관련된 모멘텀이 좀 부각됐을 때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저점 공략 뭐 오늘도 당연히 이제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좀 해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에이프릴 바이오는 현재도 신규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리뷰해볼 종목은 4월 5일에 편입했던 AD 테크놀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종목 장 초반에 하락 출발했는데 지금 AD 테크놀로지가 4%대로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권에 있거든요. 네. 목표가까지 홀딩해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도 그렇고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그렇고 빠질 만큼 빠진 종목들 쪽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반발 매수가 분명히 좀 들어오거든요. 제가 아까 삼성전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호실적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 이제 주가가 9만 원, 10만 원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제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었죠. 지금 일각에서는 뭐 상반기 안에 엔비디아 쪽으로 HBM3E 공급을 할 수도 있다라는 뭐 추측성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파운드리와 관련된 이슈, 반도체 공급망 이제 재편에 대한 이제 이슈가 강하게 좀 부각될 수 있어요. 대만에 이제 지진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TSMC 쪽에 너무 이제 이 AI 반도체 생산이 편중되어 있다라는 이제 문제 제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삼성의 이제 파운드리 와 관련되어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제 디자인 하우스 기업이죠. AD 테크놀로지를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어제 살짝 눌렀다가 오늘 다시 4만 원 위로 이제 회복을 하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분명히 IT 제약바이오 쪽에서 지금 제가 대표적인 종목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저점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반발 매수세가 이제 유입이 좀 되면서 시장이 바닥을 치고 있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AD 테크놀로지는 목표가 45,000원까지 상승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원샷 스페셜 종목 두 가지 한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49,950원 현재가로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종목은 제가 이제 3월 말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네. 지금 시장이 막 이렇게 좀 흔들리고 혼탁하기 때문에 제가 제약바이오 종목도 그냥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이제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좀 드리고 있고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현재 가격도 충분히 이제 눌림목을 만들어서 뭐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긴 하지만 앞으로 2분기, 3분기 때 실적까지 좀 내다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자리보다는 훨씬 더 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소개해드린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지금 주가는 거의 비슷한 위치거든요. 직전에 제가 소개해드렸을 때가 4만 원 이제 조금 아래였고 오늘 뭐 49,900원 정도니까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PCB라든지 MLB 이제 멀티레이어 보드 적층 이제 기판을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반도체 업황 둔화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제 AI 반도체 가장 핵심적인 이제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강하게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하반기 때 한 6개월 가까운 이제 침체를 좀 겪었다가 3월 달부터 바닥에서 이제 다시 주가가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이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가 엔비디아 주가도 지금 뭐 800달러 중후반대에서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엔비디아의 가장 직접적인 이제 수혜주기도 하고 AI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서버 투자가 계속 좀 늘어나고 그런 이제 투자가 늘어났을 때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 쪽으로 또 추가적인 납품에 대한 이제 기대까지 가능한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HBM 얘기만 많이 했었습니다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AI 가속기 그 자체에 대한 이제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1분기까지는 실적이 약간은 이제 좀 둔화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2분기 때부터 아주 빠르게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 될 걸로 기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4월이잖아요. 2분기가 시작이 됐거든요. 실적은 제가 항상 과거 데이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1분기 실적 시즌은 지나간 1, 2, 3월 달에 대한 실적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1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1분기 이후에 이제 2분기, 3분기 때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을 미리 좀 선점하는 전략으로
수혜주로 대응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AI 가속기 관련된 가장 지금 직접적인 수혜주로 이수 페타시스를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고요. 차트 보시면은 3월 말에 46,500원까지 이제 급등이 한번 나왔어요. 3월 28일 날 고점을 한번 찍고 나서 지금 딱 2주 정도 21선 눌림목 조정을 좀 받은 거거든요. 21선 추세가 아주 강하게 지금 지지가 좀 되고 요 추세 하단에서 지지가 확인이 되면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급등을 하는 패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기서 이제 지지가 좀 되면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은 전고점 뛰어넘고 5만 원 정도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위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을 5만 원 정도로 제시를 좀 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35,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AI 반도체 시장 최고 수혜주로 꼽을 수 있는 이수 페타시스 오늘 말씀해 주셨고요. 전고점을 뛰어넘어서 목표가 5만 원까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도 바로 공개해 볼게요. 이게 오전에 다 눌렀던 종목들인데 지금 점심시간에 지금 코스닥 지수가 지금 860포인트 회복하면서 빵긋빵긋 지금 다 빨간색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네. 주가는 좀 올라왔습니다만 뭐 지금 자리에서도 공략이 좀 가능하다. 먼저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31,150원 현재가로 PSK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SK 홀딩스는 많이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이제 PSK는 PSK 홀딩스의 이제 분할된 이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할돼 가지고 이제 후공정 쪽은 주로 이제 PSK 홀딩스, 전공정 쪽은 이제 PSK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AI 반도체 특히 우리가 HBM과 관련된 얘기를 이제 많이 했는데 HBM 쪽에 대한 이제 공정 투자가 계속 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D램 가격은 오히려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기겠죠. 왜냐하면 설비 투자가 계속 이쪽에 이제 집중이 좀 되다 보니까 D램은 이제 설비 투자가 더 이상 추가적으로 되질 못하는데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 회복이 좀 더 빨라지겠죠. 어찌 보면 감산을 안 하더라도 감산에 대한 이제 효과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또 D램 업황 회복과 관련된 가장 또 직접적인 수혜주가 전공정 장비 기업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PSK, 뭐 PR 스트립 장비 만드는 이런 PSK라든지 혹은 이제 증착 장비 기업들, 지난주에 좀 강했었던 유진테크라든지 주성 엔지니어링 뭐 이런 기업들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메모리 업황이 회복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전후 공정을 따지지 않고 종목들이 좀 다 좋아질 수 있다. 다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HBM 쪽은 아무래도 이제 후공정 쪽 기업들이 좀 더 강하게 좀 움직이고 D램이라든지 낸드, 메모리 전체로 봤을 때는 또 전공정 기업들이 주목을 좀 받고, 그러고 난 이후에 출하량이 이제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가동률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또 소재 기업들이 이제 차례차례 움직이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 흐름 자체는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이제 제2의 상승을 위해서 이제 숨고르기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그 아래 지금 낙수 효과를 좀 입을 수 있을 만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지난주부터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는 과정에서 눌림목 자리를 지금 잘 만들었다라고 보여지고요. PSK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빠졌다라기보다는 3만 원대 올라서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고가놀이를 하면서 이제 매물 소화를 잘 하고 있거든요. 거래량도 지금 딱 죽여놓은 상태고 주가는 3만 원짜리가 딱 지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21선까지 안 떨어지고 5일선 이격 조정을 하고 바로 또 고점이 좀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신고가 패턴을 한번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 가격은 37,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25,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수 페타시스, 그리고 두 번째는 PSK를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37,000원, 그리고 신고가 경신까지 한번 기대해 보면서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